요즘에 뭐 마트에서 감자 한 2개, 3개 정도 집으면은 5,000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예. 엄청 비싸네요. 네, 엄청 비싸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정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14일 기준으로 감자 20kg 도매 가격이 평균 62,920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달과 비교해서 30%나 오른 겁니다.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여러분, 할부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밥값 10,000원 나왔는데 3개월 할부, 이런 거 잘 안 해보셨죠? 요즘에 이게 대세라고 해요. 그리고 설탕이 분명 단맛이었는데 설탕에서 쓴맛이 난대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러는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국민일보의 이광수 두 환상의 복식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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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의 복식조 맞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구태의연한 옛날식 표현에 빵 터져줘서 고맙습니다. 옛날에 우리 탁구 경기 이런 거 하면은 다 올림픽 중계 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환상의 복식조. 맞습니다. 제가 두 분을 환상의 복식조로 인정하면서 설탕 가격. 아니 시장 물가에서 설탕이 더 이상 단맛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조 기자님? 네, 설탕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설탕 국제 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한 가격 지수가 있는데요. 지난달 기준으로 세계 설탕 가격 지수가 127을 기록했는데 올해 1월에 비해서 약 9%가량 오른 겁니다. 여기서 이 가격 지수는 2014년에서 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서 나타낸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과 2016년 대비로 평균을 웃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3월 설탕 가격 지수가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약 17%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백설탕 1kg 가격이 지난달 이달 기준으로 1,980원이어서 지난해 4월 대비 약 200원 가량 정도 올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탕값을 뛰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요, 날씨인데 악천후로 이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가격 인상을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브라질 다음으로 설탕 원료 수출량이 높은 국가가 인도인데, 최근 이 인도 내에서도 주요 생산지에서 폭우가 발생을 해서 좀 몸살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만 3분의 1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인 듯합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 비로 인해서 설탕 감소량이 감소할 것이고, 또 앞으로 추가 수출 할당량도 추가 늘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라서 설탕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도가 기후변화를 이후로 지난해부터 수출을 제한하고 있었고요. 또 브라질과 태국에서도 사탕수수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탕수수가 설탕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사탕수수로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 이 최근에 유가가 오르면서 이 설탕보다 대체 연료인 에탄올을 만드는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설탕 공급이 줄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을 조미료용 설탕하고 에탄올용 설탕하고 이 경쟁해서 지금 원료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른바 슈가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설탕값이 올라가면 연쇄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설탕은 식품 첨가제에 주로 쓰이긴 하는데 과자, 초콜릿, 빙가류 등을 만드는 업체에게는 이 완제품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과업계에 따르면 이 과자, 아이스크림 등 이 설탕이 들어간 이 가공식품 원료비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제과제빵부 중학생인가 했을 때 보면은 그 단맛이 전혀 나지 않는 빵을 만드는데도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놀란 적이 있거든요. 아, 단맛이 안 나는데 설탕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빵이라면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간다는 엄청 달콤한 되겠죠? 빵은 그러면 설탕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계 설탕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등 이 국내 가공식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밥상 물가를 견인할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밀가루 값도 작년에 올랐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밀가루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원가 부담을 이유로 국내 주요 라면 회사 네 곳도 뭐 지난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기도 했고요. 올해도 뭐 각 식품사들이 잇따라 뭐 과자나 빵 이런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또 뭐 이 엘니뇨 현상으로 이 대두나 원당 등 이 원재료 값이 오르면서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뭐 2015년, 16년에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당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선제적으로 재고를 좀 부축하거나 아니면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는 계속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뭐 CJ제일제당 등 이 제당 3사는 이제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뭐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이 주요 제과업체는 장기 공급 계약으로 통해서 이미 들여오고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가격 급등이 뭐 영향을 바로 받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뭐 설탕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되면 국내 먹거리 물가에 영향을 뭐 아예 뭐 미칠 영향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올렸다고 하니까 당장 또 올린다고는 못할 텐데 밀가루 오르고 기름값 오른다고 했고 설탕 오른다. 올해 인내하고 내년에 또 올린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가공식품 가격이 빵 이전에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이 기자님?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소비자 물가가 좀 둔화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 보도를 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가공식품, 먹거리 물가 이런 건 체감을 좀 못하고 있다. 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이 외식 부문 물가 상승률이 2년 이상 가까이 또 웃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가공식품도 1년 넘게 웃돌고 있습니다. 일단 뭐 품목별로 보면은 그 외식 품목부터 먼저 보자고 하면은 39개 외식 품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 가장 상승폭이 낮았던 품목이 이제 커피와 불고기, 소고기 등 이 세 가지 품목인데 이 세 가지 품목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품목은 다 1년 사이에 5% 넘게 상승률을 보이면서 크게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품목도 6개나 달했는데요.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이 바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피자 좋아해요? 네, 제가 거의 피자 밥처럼 먹는데요. 예, 확실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배달료인가 싶었더니 배달료 때문인가 이렇게 싶었는데 전년과 비교해서 12%나 피자가 올랐다고 하고요. 피자 값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도 그렇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원가 상승 부담으로 작용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고 또 많이들 체감하시겠지만 또 식당에서 파는 소주, 이 소주가 10.8%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요. 라면, 김밥, 햄버거, 돈가스 등도 모두 다 10%대로 이렇게 오르면서 굉장히 외식 물가 상승에 체감을 많이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뭐 밀가루도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뭐 서민 음식 짜장면을 가장 예로 많이 드는데 이 짜장면의 올해 평균 가격이 6,361원입니다. 이 5년 전에 5,000원대였는데 5년 전과 비교해서 한 26% 정도 올랐는데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1.5배 정도 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렇게 워낙 이제 외식 물가도 오르고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니까 좀 가격 인상 계획을 좀 이렇게 좀 보류해달라, 연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롯데웰푸드가 사실 이번 달에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릴 예정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연기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격 인상 시점을 미룬 것이지 완전한 철회는 아니다. 그러니까 언젠간 또 올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을 해도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올라 버리면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이 좀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권경은님 밀크플레이션에 이어서 슈가플레이션까지 간식은 이제 안녕 해야 하나요? 밀크플레이션 우유값 올라서 이것저것 다 올라간다. 슈가플레이션 설탕값이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봐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흔히 안 썼는데 이제 다들 아실 정도로 맞아요. 신조어가 계속 늘어난다고요. 슈링크플레이션도 있어요. 슈링크라는 게 뭔가를 쪼그라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 값은 안 올리고 만약에 과자를 딱 열었는데 과자가 되게 말랐어요. 과자가 되게 날씬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빵에 복근 있고 이런 상품이 요즘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성찬님 그래요. 캔디가 귀에만 달콤했다.
설탕 자체가 써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신 거 아니죠? 설탕 맛은 달아요. 설탕 값이 써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가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요새는 급식을 먹지만 예전에 도시락에 감자볶음 그 스테디셀러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형편 좀 괜찮다 그럼 소세지 소세지. 같이 들어가는 거고 색깔만 낸다. 네. 그럼 당근 좀 얻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감자볶음 이것도 쉽게 해먹기 어렵다면서요? 네, 사실 만만한 약간 되게 대중적인 그런 반찬이었는데 요즘에 뭐 마트에서 감자 한 2개, 3개 정도 집으면은 5,000원이 훌쩍 넘는다고 와, 합니다. 예. 엄청 비싸네요. 네, 엄청 비싸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 정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14일 기준으로 감자 20kg 도매 가격이 평균 62,925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달과 비교해서 30%나 오른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18%나 비싼 가격이라고 하니까 이번 달 유독 비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원인이 왜냐 좀 이렇게 분석하실 텐데 네. 그 올해 벚꽃 되게 빨리 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려고 하니까 다 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그 고온 영상 때 이 그 온도가 높아져서인데 사실 감자도 더 자라야 하는데 올해 좀 약간 이제 빨리 좀 이렇게 자라는 탓에 감자 품질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좋은 감자 품질은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현재 지금 유통되는 감자 상당수가 저장된 감자예요. 그래서 올해 아무래도 감자가 많이 안 나왔으니까 좋은 감자가 그래서 저장된 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묵혔기 때문에 또 품질도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고온 현상이 우리만의 얘기는 또 아니어서요. 뭐 미국 등에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네. 같은 경우에도 감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 워낙 감자튀김 많이 먹고 있는데 그 감자튀김이나 이런 웨지 감자 이런 것도 메뉴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햄버거 세트에서 감자튀김을 안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햄버거의 감튀는 국룰 아닙니까? 국룰입니다. 그렇게 그쵸. 딱 먹어야지 배부른데 이게 감자가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고온 현상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수급적으로 다행히 이제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은 감자 재배 면적이 좀 늘었다고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출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감자 가격이 좀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뭐 양상추가 없어서 잠깐 뺄게요. 감자 대신에 다른 거 치즈 스틱 드릴게요. 이거 불과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안 네.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감자만 비싼 게 아니라면서요? 네, 사실 뭐 다 비싼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특히 좀 비싼 게 양파입니다. 이게 또 체감해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이 양파도 이제 14일 기준으로 양파 15kg 평균 가격이 25,000원 정도였는데 이게 지난달보다는 조금 내렸는데 평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비싼 수준이고요. 지난달이나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무려 3배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또 싶으면은 이것도 날씨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날씨가 이상 기온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건데 비가 많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와서 이 양파의 생산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줄었기 때문에 이 수입산 양파 가격까지 오른 상황이어서 이 양파 가격이 특히 비싸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당근도 지금 20kg 도매가 평균으로 57,860원 이게 지난해는 34,000원보다 70% 가까이 올랐다고 하고 있고요. 적상추도 4kg이 19,000원인데 이게 지난달, 지난해보다 각각 9%, 23% 오른 수준이라고 하니까 정말 장보기 무섭다. 이런 네. 말이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체감들을 하시나 봐요. 우리 마트에 나가 있는 전통시장에 나가 있는 이정숙 통신원께서 즉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제가 방금 전통시장 갔다 왔잖아요. 감자 8알 5,000원. 전통시장 5,000원이면 마트에서는 최소 3알 빼야 되거든요. 네. 마트 5알 5,000원 봅니다. 이영희님 파테크처럼 감자테크도 해야 하나 싶네요. 파 심어서 한동안 반려파 키워서 잘라서 드신다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감자는 근데 집에서 잘 안 됩니다. 제가 농사 좀 지어봤잖아요. 어렸을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김수연님 안 그래도 지금 장 보러 가는데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언제부터 장 보러 가는데 그 장바구니 말고 마음을 챙겼냔 말이죠.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값도 싸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는 다른 채소가 인기라는데 채소의 대체제인 채소가 있어요?
네. 이마트 냉동 채소들이 좀 요즘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마트 집계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 냉동 채소 매출이 22% 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이 채소 매출 신장률보다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냉동 채소들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이 찌개용 볶음밥용으로 손질돼서 나오는 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관 기간도 길어서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과일은 어떻습니까? 네, 과일도 냉동 과일이 좀 인기라고 하는데 이마트에서 이제 냉동 과일 매출이 지난 1년간 3% 가량 늘었는데 지난달 이후부터 신장률이 23% 지난달 이후부터 좀 계속 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잘 팔리는 것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생망고 이런 것들이 조금 생망고는 매출이 줄었지만 냉동 망고는 뭐 30% 가량 증가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아, 우리 또 청취자 중에 농사 좀 아시는 분, 살림 좀 해보신 우리 고인물 청취자께서 이런 의견 주셨어요. 6월쯤 되면 감자와 양파 가격 안정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마트에서는 감자 6알 7,800원입니다. 이희선님, 야, 우리 곳곳에 통신원들이 이게 암암리에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자, 이 각국 사정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소액 할부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10,000원에 나왔어요. 밥을 먹었는데. 이모 3개월로 해주세요. 그 이모들이 이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요, 요즘? 네,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 뭐 비슷하게는 마트에서도 여보 뭐 할부로 계산해 이런 얘기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보니까 이 물가가 상승하고 뭐 경기 침체로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트나 식당 등에서 비용을 결제할 때 신용카드 할부 거래를 이용하는 건데 가령 5만 원 상당의 밥값을 3개월 할부로 뭐 변경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계를 봐도 개인 신용카드 할부 거래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이렇게 좀 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뭐 2003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요. 연간으로 봐서도 좀 사상 최고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 띄는 것은 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할부 거래가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카드가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이 10만 원 이하의 할부 거래 건수가 2019년 대비 약 20% 가까이 늘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이렇게 10만 원을 넘는 할부 거래는 뭐 8% 정도밖에 늘지 않아서 좀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개 카드사들은 5만 원 이상 거래에 이렇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소액 할부족을 겨냥을 해서 뭐 카드도 출시되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10만 원을 초과하는 할부 거래는 크게 늘지 않았다. 네. 10만 원 미만의 소액 할부 거래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소액만 쓰시는 주머니 사정이 좀 팍팍하신 분들이 할부 이용 많이 하신다는 얘기인데 월세도 할부로 낸다. 월세 자체가 할부 아니에요? 월세를 할부인데 이 월세도 내기 어려워서 월세를 또 할부한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이 월세를 납부해주는 대행업체를 통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이달 이 월세를 낼 현금이 없을 때 다소 비싼 수수료를 감소하고서라도 이렇게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임대인에게 내야 할 월세를 대행업체 측에 이렇게 카드로 결제를 하면 대행업체가 임대인의 계좌로 월세를 입금해주는 형식이라고 하고요. 이용자는 이 대행업체의 이를 할부로 갚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10대와 20대 이용자들도 할부를 한다. 이 기자님, 네. 10대가 할부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불가능했잖아요. 워낙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사실 신용카드로 할부하는데 신용이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 디지털 외상이라고 불리는 BNPL, 이게 Buy Now, Pay Later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선 구매한 다음에 후지불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10대 친구들, 20대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멋있는데 외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긁고 나중에 갚는다. 네, 맞습니다. 이 돈은 누가 갚아요? 네. 결국 본인이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게 네이버나 토스, 카카오 이런 핀테크 업체들이 이 BNPL 서비스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사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현금을 채워 넣으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구매 욕구가 많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분들이 일단 이걸로 구매를 한 다음에 나중에 현금을 다시 채워 넣는 이런 방식의 서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고, 이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수수료를 이제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사실 이렇게 우려가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워낙 이게 절제가 안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월급이라는 게 개념이 없을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연체율도 신용카드 연체율보다도 높다고 해요. 이 BNPL 서비스가. 그래서 이 한 BNPL 연체율을 봤더니 지난해 8월에는 1.48%였는데 작년 12월에 2.14%로 늘었고 뭐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도 1%대에서 3%대로 올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또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만 그런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서비스예요? 아닙니다. 이거 해외에도 서비스가 있는데요. 애플도 사실 애플페이 레이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가능한 부분이고 미국, 뭐 유럽 등에서도 약간 MZ 세대를 중심으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할부가 늘어난다. 일단 당장 일시불로 살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 할부라고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조 기자님 어때요? 그래서 조금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향후 할부 거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카드사들은 뭐 그간 금리 인상을 뭐 반영을 해서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줄여왔는데 다시 금리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혜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좀 더 심화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 할부 거래 비중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할부를 뭐 적당히 쓰고 잘 갚으면 물론 좋겠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부금을 갚지 못해 리볼빙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할부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또 다음 달로 미뤄 갚는 이런 상품인데 신용카드 뭐 연체를 막기에는 당장은 뭐 유용하지만 카드론보다 이자가 높아서 뭐 자칫하면 눈덩이 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진짜 당장에 뭐 카드값을 갚을 수 없는 이런 취약층이기 때문에 부실 위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은행권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뭐 최근 리볼빙 수수료율도 뭐 거의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18%대라고 하니까 우려가 높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휘발유 가격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자님, 네. 최근에 기름값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휘발유 가격이 일단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4개월 만에 1,700원,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7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에 첫째 주 12월 이후에 처음이고요. 상품별로는 그 GS 칼텍스 주유소가 리터당 1,641.6원으로 가격이 가장 비쌌고 알뜰 주유소가 1,597.8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유 가격도 지난주에 1,534.4원으로 판매가 되면서 그 전주보다 13.5원 높아진 가격으로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름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제가 내일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맨손경제 이광수 조한송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